大风起兮云飞扬，为家海内兮归故乡。安得蒙氏兮守四方，砀山兮气盖世，时不利兮朝不时。 한시, 유방의 대풍가와 항우의 해아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당태종이 물었다. 군주가 어찌하면 훌륭한 명군이 되고 어찌하면 어리석은 본군이 되는 것이오? 위증은 답했다. 겸청증명이요 편신즉혼이라. 두루 들으면 명군이 되고 한쪽 말만 믿으면 혼군이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행하기 어려운 덕목. 그러나 유방을 제왕의 자리에 앉히고 당태종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겸청의 리더십. EBS 특별기획 통찰.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국 고전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이 굉장히 많은 제왕들, 한 시대를 이끌었고 한 나라를 이끌었던 수많은 제왕들 가운데서 몇 명을 우리가 소환해서 그 사람들이 보여준 리더십, 그 중에서도 잘 소통해서 부하들과 대소신료들과 잘 소통해가지고 높은 치세를 만들어, 아주 수준 높은 치세를 만들어서 명군으로 평가받는 그런 리더. 자기의 의견, 자기 경험에 매몰돼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부하들, 참모들 의견을 무시해가지고 결국 불통의 리더십으로, 그걸 리더십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불통으로 결국은 이제 패망의 길로 갔던 그런 리더들. 그런 사람들을 한번 불러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자 이 말입니다. 네, 먼저 우임금의 치수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임금, 여러분 우임금 하면 생소하죠? 네, 중국의 주요한 하천들을 정비한 치수 토목공사의 아주 전문가가 우임금입니다. 중국 선사시대, 역사 이전 시대입니다. 역사 이전 시대에 요순시대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임금, 순임금이라는 훌륭한 왕이 나와서 정말 덕으로 잘 다스려가지고 온 백성이 행복하고 만물이 조화롭던 시절, 그것을 요순 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홍수 문제. 빈번하게 이게 수재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곤욕을 치렀어요. 그래가지고 요임금이 전문가 한 명을 발탁합니다. 그게 바로 곤입니다. 곤. 곤을 발탁해서 치수 책임 맡깁니다. 곤이 막 연구를 하죠. 어떻게 이 물을 막을 것인가. 연구를 거듭한 끝에 최종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높다란 제방입니다. 지금은 그냥 평범해 보이죠? 의당하는 것 같지만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 제방을 만든 사람이 곤입니다. 다 높이 쌓았더니 물이 넘어오지 않아서 백성들은 편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치수의 공을 인정받아서 곤이 칭송을 받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요임금이 나라를 순임금한테 선양한 뒤에 일어났습니다. 순임금 때 더 큰 규모로 홍수가 일어나요. 이 홍수가 그 곤이 쌓았던 제방을 넘어옵니다. 제방을 무너뜨립니다. 그 거대한 물결 앞에서 제방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피해를 본 터라 순임금은 그 책임을 물어서 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곤의 아들인 우를 앉힙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아들을 앉혀요. 좀 비정하죠? 우는 아버지 곤의 그 치수의 현장에서 어려서부터 쭉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제방법, 그걸 이제 막을 도자, 담 도자를 써가지고 도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도법의 우수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훌륭한 제방법이 왜 이 치수의 훌륭한 기술로 먹히지 않는 것일까? 고민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요? 물은 막는 데는 한계가 있구나. 물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 흘러 보내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도법,
그냥 막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막는 건 막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된다? 흘러가게. 그걸 소통할 소자를 써가지고 소법으로 치수의 방향을 틉니다. 물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흐릅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지형을 파악하는 게 급선무죠. 그래가지고 구주 천하 열국을 다니면서 이 지형을 파악해요. 그리고 그 파악된 지형에 입각해서 10년의 노력으로 하천을 다 정비합니다. 그때 이 위의 노력으로 정비된 하천들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북방의 황하, 남방의 장강, 큰 하천들이 다 그때 정비된 겁니다. 물길이 잡히니까 이제 치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백성들은 행복하고 이제 잘 다스려졌죠. 그래서 이 우는 순임금으로부터 치수의 성공을 인정받아서 그 상으로 뭘 받을까요? 나라를 받습니다. 치수에 성공했으니 당신은 치세에도 성공할 것이요. 나라를 딱 선물로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임금이 시작한 나라가 바로 여름 하자를 쓰는 하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라 다음이 은나라, 은나라 다음이 주나라, 하은주, 춘추 전국시대 쭉 이뤄지죠. 이런 사실에서 이제 중국인들은 이걸 리더십의 비유로 읽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조직을 관리할 때 리더가 자기 경험, 자기 능력만 믿고서 똑똑하게 제방만 쌓아서 구성원과의 거리를 두는 것, 그게 도법이죠. 도법은 실패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된다? 구성원들 간에 소통을 잘해서 이 소법을 써가지고 구성원들이 감정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소통의 그 소법으로서 다스려야 리더십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잠깐 말씀드릴 내용들은 그렇게 소법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이제 칭송을 받는 군주, 불통으로 결국은 비난받는 그런 리더.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안전쟁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초안전쟁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문화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맞습니다. 장기입니다. 장기 보면 한쪽이 초, 막 흘겨 쓴 글씨 초, 한쪽이 정자로 쓴 한 이렇게 되어 있죠. 초한, 초안전쟁. 한고주 유방과 초평 항우가 싸운 전쟁입니다. 중국 진나라 시황제가 죽은 후 천하를 둘로 나눠 싸운 것이 초의 패왕 항우와 한의 왕인 유방이다. 이를 초한전이라 한다. 출발 지점에서 한참 앞서 있던 항우가 결국 유방에게 패하고 만 것은 다름 아닌 인재 활용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유방을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유방의 야심을 눈치챈 범증은 항우에게 유방을 칠 것을 간언했지만 듣지 않았고, 아무리 계책을 많이 내놓아도 써주지를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천하의 대국은 이미 유방의 것으로 정해졌다. 한신과 진평도 떠나게 만들었다. 반면 유방의 성공에는 장량, 소하, 한신과 같은 인재들이 있었는데 인재들의 말을 새겨들은 유방의 소통의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이다. 어땠습니까? 처음엔 누가 이겼죠? 네, 당연히 항우가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엔 오히려 유방이 전세를 뒤집고 드디어 항우를 누르고 천하를 차지합니다. 그 유방이 자기 고향에 딱 돌아갑니다. 천하를 다 차지하고 고향에 돌아가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다 초빙한 자리에서 딱 일어나가지고 폼 잡고 부른 노래가 대풍가라는 노래입니다. 큰 바람의 노래, 대풍가. 유방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향에서 이 시정잡배 날라리예요. 날건달이었다고. 근데 그가 이제 천하의 주인이 되어 돌아왔단 말이에요. 돌아와가지고 탁 써가지고 大风起兮云飞扬，为家海内兮归故乡。安得蒙氏兮守四方。 큰 바람을 일으켜 구름을 날렸도다. 내 위엄을 천하에 떨치고 고향에 돌아왔노라. 이제 내가 차지한 이 강산 어떻게 하면 용맹한 병사들을 얻어서 이 사방을 지킬 것인가. 폼나죠? 지금도 유방의 고향 저 서주에 가면 거기에 유방의 동상이 탁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이 대풍가라는 시가 비문에 딱 적혀져서 2000년도 더 된 그 비문이 지금도 전해집니다. 중국 문학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이 승리의 찬가인 유방의 대풍가의 딱 대척점에 반대편에
누구의 노래? 예, 그의 라이벌인 항우의 노래 해하가가 있습니다. 해하는 어느 곳이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사면초가의 그 고사성어의 배경이 드는. 나중에 이 항우가 처음엔 잘 나갔죠. 항우가 워낙 싸움 잘하지 않습니까? 항우가 딱 나타나가지고 버럭 소리만 지르기도 해도 뭐 유방 군대는 전부 그냥 도망가기, 혼미백산으로 도망가기 바빴으니까. 항우는 귀족 출신입니다. 참모들 뭐 얼마나 많았습니까? 훌륭한 참모들로 막 둘러싸여 있었지. 그의 정병들, 이 무적 군대인 진나라 군대도 깨부실 정도로 이 경병들이 아주 뛰어난 강병들입니다. 그러니 여기를 당해낼 수가 없었죠. 유방은 처음엔 맨날 이게 져가지고 도망다니 바빴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전세가 역전되고 항우는 이제 이 유방과 그 한신의 군대에 의해 가지고 해하성에서 겹겹이 포위됩니다. 그 포위된 상황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면초가의 그런 상황이 전개되죠. 사방에서 유방이 뭘 합니까? 노래를 부르죠. 자기 군대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그 노래가 초나란 노래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항우의 군대, 지금 해하성에 포위되어 있는 안에 든 항우의 군대 대부분이 초나라에서 징발된 그런 병사들이란 말이에요. 고향이 초나라예요. 지금 4년이 넘게 지속된 이 전쟁에서 너무 고향이 가고 싶은데 지금 날씨는 추워지고 군량은 떨어지고 사기는 바닥을 치는데 고향 노래소리가 쫙 들려요. 코스모스 피어. 그 용맹한 군대가 하나 둘 탈영하기 시작합니다. 급격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장막에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난관을 돌파해서 다시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 고심하던 항우가 이 노래소리를 듣습니다. 딱 듣는 순간에 항우가 직감하죠. 야, 졌다. 결국은 이 천하를 놓고 싸운 이 전쟁에서 내가 깜도 안 됐던 저 유방한테 결국은 이 천하를 건네줄 수밖에 없게 됐구나. 그 비감에 젖어가지고 희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 장막에서 함께 거하던 자기 사랑하는 여인 누굽니까? 우미인, 우희라고 불리는 우미인을 부릅니다. 우희야 나와라. 내가 괴로워 죽겠다. 술을 차려라. 우미인은 굉장히 빼어난 미인이었죠. 그래가지고 이 굉장히 본래 옛날부터 막 우미의 이 구원하는 귀족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우미인이 내세운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높은 벼슬, 뭐 많은 부귀 이런 거 아닙니다. 돈 이런 거 아니고 남자는 역시 힘이야 해가지고 자기 집 앞에 있는 커다란 청동 솥을 딱 들어올리는 남자면 내가 간다. 귀족들이 줄 서가지고 와서 들다가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전부 정형외과로 가가지고. 근데 그때 누가? 항우가 탁 들어가지고 푸악 들어올렸어요. 바로 그날 항우의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그 강동 지역의 젊은이들 8,000명이 당일로 항우의 부하가 됩니다. 한번 돛단지 딱 들어가지고 미인도 얻고 그리고 그 용맹한 군대도 얻었으니 그야말로 일거양득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항우의 여인이 된 이래로 이 우미는 한시도 항우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에서도 한시도. 그래서 항우는 딱 자기가 타고 다니는 오추마, 명마 그리고 옆에 미인, 우미인, 우희 둘이 항상 그림자가 되었죠. 항우를 항상 따라다녔죠. 그 우미인을 불러가지고 술을 마십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술자리. 그래가지고 비감에 젖은 항우가 딱 일어나서 노래 부른 것이 바로 이 해하가입니다. 해하에서 부른 노래 이런 뜻이죠. 이 노래는 이제 이 노래는 우리 앞서 강의하셨던 그 김원종 교수님이 전공하시는 그 사마천의 사기에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근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전통 오페라 뭡니까? 경극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패왕별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초패왕 항우가 우희와 이별하다, 사별하다. 그 작품에서 이제 이 해하가를 거기서 이제 극중 항우를 분장한 사람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한번 그 노래로 한번 불러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바산시 치가시 시불리시 쪼부시 시커나이허 위시 나일로
역발산의 기계색, 내 힘이 산을 뽑고 내 기운이 천하를 덮었다. 잘 나가던 시절의 항우의 모습입니다.